폭풍우가 몰아치는 캄캄한 밤바다 한가운데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시야를 가장 먼저 가리는 것은 거세게 쏟아지는 빗줄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서늘한 공포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의 마음도 그 거대한 폭풍우 한가운데에 놓인 조각배처럼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을 겁니다. 당장 스마트폰을 켜서 증권사 어플을 열면 파랗게 질려버린 QLD와 TQQQ의 수익률이 눈에 들어오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매일같이 느끼고 계실 테니까요. 나스닥이 무너진다. 환율이 미친듯이 널뛴다. 온갖 자극적인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계좌가 반토막이 나는 것 같은 그 끔찍한 기분, 저 역시 뼛속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애초에 2배, 3배의 레버리지라는 거칠고 야생적인 짐승의 등에 올라탔을 때 매일매일이 잔잔하고 평화로운 우상향의 유람선 여행일 것이라고 기대하셨습니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남들이 10년, 20년, 30년에 걸려 도달할 경제적 자유라는 아득한 목적지를 향해 그 누구보다 빠르고 압도적인 속도로 도약하기 위해 기꺼이 극심한 변동성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심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거시경제의 거대한 파도들을 하나씩 뜯어보면 사실 이토록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접하는 뉴스 속에는 온통 시장을 무너뜨릴 것 같은 변수들 뿐이죠. 중동 지역의 화약고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싸움이 아닙니다. 이 고래들의 싸움이 길어지면 당장 원유 가격이 요동치고 물류비가 폭등하며 항공료부터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제품의 원가까지 모든 비용이 치솟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치솟은 물가는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마법처럼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비용 상승에 대비해 제품 가격을 미리 올려버리고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물가는 계속 오른다는 인식이 찐득찐득하게 달라붙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스티키 인플레이션의 공포입니다. 물가가 안 잡히니 금리를 내릴 수 없고 금리가 높게 유지되니 미래 가치를 당겨 쓰는 기술주와 레버리지, ETF들은 숨통이 조이는 듯한 타격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이슈까지 얽혀 있습니다. 두 거인 사이의 힘겨루기에 따라 관세가 폭등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찢어지며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생산 기지를 더 비싼 비용을 치르고 이전해야 합니다. 이는 결국 또 다른 물가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하여 시장의 변동성을 극대화시킵니다. 무엇보다 지금 나스닥을 이끌어왔던 핵심 동력인 AI, 산업의 사이클에 대한 의구심이 싹트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충격일 것입니다. HBM, GPU,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시키기 위한 엄청난 전력과 냉각 인프라까지 AI 혁명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거대한 흐름이지만 동시에 천문학적인 자본이 불태워지는 용광로이기도 합니다. 금리가 여전히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거대한 투자 비용은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서서히 재무적 압박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시장은 과연 이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만큼 당장 눈에 보이는 수익이 돌아올 것인가? 를 냉정하게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 의심이 커질수록 QLD와 TQQQ 같은 레버리지 자산은 가장 먼저 피를 흘리며 쓰러지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불안한 마음에 분산 투자라는 방패를 찾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치명적이고 뼈아픈 착각이 발생합니다. 나름대로 분산을 하겠다고 포트폴리오를 열어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애플을 골고루 담아놓고 안심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종목을 여러 개로 나눴으니 위험이 분산되었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마치 레이싱 경기에 나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엔진만 4개를 사놓고 자동차가 완성되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투자란 완벽하게 조율된 포뮬러 1F1 레이싱 팀을 꾸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압도적인 기량을 가진 드라이버가 있어도 그 선수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악천후를 견뎌낼 정교한 타이어가 필요하고 차체의 균형을 잡아줄 공기역학적 세시가 필요하며 위기의 순간 단 2초 만에 차량을 정비해낼 피트 크루가 있어야만 최종 우승컵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투자도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기술주와 QLD, TQQQ는 시장이 환호할 때 가장 멀리 가장 치명적으로 치고 나가는 강력한 드라이버이자 엔진입니다. 그러나 경기가 꺾이고 폭락장이 찾아올 때 내 자산을 방어해주는 것은 주식이 아니라 채권이라는 이름의 수비수입니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나 불확실성이 극에 달할 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주는 것은 달러라는 든든한 피트 크루이며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시스템의 붕괴가 올 때 가치를 바라는 것은 금이라는 보험입니다. 여러분이 나스닥 기술주와 QLD,
TQQQ에만 모든 자본을 쏟아부었다면 그것은 통화와 자산의 역할을 전혀 분산하지 않은 채 가장 공격적인 엔진에만 모든 목숨을 건 위험자산, 몰빵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환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같이 1,400원을 오르내리는 달러 환율을 보며 과거 IMF 시절의 악몽을 떠올리며 공포에 떠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고환율은 과거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버리고 달러를 싸들고 도망치던 시절과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조차 미국 주식과 ETF를 사기 위해 원화를 팔고 달러를 환전합니다. 국민연금 같은 거대 기관도 해외 자산을 끝없이 늘려가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 역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맞춰 해외에 공장을 짓기 위해 막대한 달러를 필요로 합니다. 즉, 한국 경제 내부에서 구조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결과입니다.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들고 있는 미국 주식과 QLD, TQQQ는 시장이 무너져 내릴 때 이 높아진 원달러 환율이 하락폭을 절반 가까이 상쇄해주는 훌륭한 에어백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결국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은 시장이 어설픈 가짜 투자자들을 털어내기 위해 벌이는 거대한 심리전입니다. 하수들은 매일같이 쏟아지는 거시경제의 악재와 널뛰는 주가를 보며 어느 섹터로 도망쳐야 하나를 고민하다가 계좌를 녹여버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수는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얄팍하게 예측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자본주의의 흐름 속에서 어떤 자산이 어느 계절에 역할을 다하는지 그 맥을 정확히 짚어내며 닥쳐온 위기를 오히려 내 평단가를 무섭게 낮추는 박앤세일의 기회로, 즉 전화위복의 발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이익에 만족하지 못해 QLD와 TQQQ라는 가장 날카로운 검을 선택한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검의 무게와 날카로움의 베이는 고통 역시 스스로 감내해야만 합니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계좌가 녹아내리는 이 끔찍한 폭풍우를 두 눈 부릅뜨고 씹어 삼키지 못하는 사람은 훗날 찾아올 500%, 1000%의 짜릿한 폭발력을 누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기술의 진보와 기업들의 혁신은 전쟁이나 인플레이션 혹은 단기적인 금리 인상 따위에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의 주식 가격이 아니라 인류가 끝없이 전진한다는 그 변하지 않는 거대한 방향성에 돈을 묻어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의미 없는 단기 예측에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매일같이 증권사 어플을 들여다보며 멘탈을 갉아먹을 시간에 차라리 창을 덮어버리고 여러분의 일상과 본업에 더 치열하게 몰입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방어는 화면 속의 숫자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도 끊임없이 총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현금, 흐름과 강인한 인내심에서 나옵니다. 이토 나올 것 같은 변동성을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나의 편으로 끌어안으며 묵묵히 버텨내는 그 순간 여러분이 쥐고 있는 QLD와 TQQQ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도약시킬 가장 치명적이고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운전대를 꽉 쥐고 이 거친 항해를 끝까지 살아남아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압도적인 부는 마지막까지 이 악물고 버텨낸 자들만이 차지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전리품이니까요.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